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세배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입니다. 지은이는 도널드 트럼프, 출판사는 베가북스입니다. TV쇼 진행자에서 CEO를 거쳐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무엇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자 도널드 트럼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동시에 다채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억만장자, 축적한 부의 규모뿐 아니라 슈퍼모델과의 연문, 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와 성공적인 상환, 비교를 불허하는 거래와 협상의 기술,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 진행, 트럼프 대학 설립, 활발한 자선사업, 10수권의 베스트셀러 집필,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삶의 열정을 발산하고 있다. 약 20여 년간 미국 공화당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게도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 이후 2000년 대선에도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2015년 7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등장하며 핫 이슈로 떠올랐다. 유세 기간 중 특유의 직설과 독설로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으나 2016년 11월 9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과 박빙의 승부 끝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 내일의 부자와 지도자를 위한 희망 메시지가 지니는 의미는 바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느끼기 십상인 편견의 실루엣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는 데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그에게 유명세를 더해준 부자되기 혹은 협상의 기술 같은 성공 인생의 지엽적인 훈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긍정적, 확장지향적, 낙관적이면서도 현실에 꿋꿋이 기반을 두는 적극성으로 전환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트럼프만의 독특한 직설적 화법도 시원시원하고 풍부한 사례를 곁들인 교훈들은 일상의 생활이나 업무에 밀착되어 있어 한결 가깝게 다가온다.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물려받은 재산 없이 맨손으로 부동산 업계의 전설이 된 사연과 9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서도 명민한 비즈니스 결정으로서 이를 모두 해결했을 뿐 아니라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들어선 역정 등이 내 인생의 아주 특별한 주일이란 이름의 비즈니스 일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의 새로운 면모는 흥미롭게도 교육자로서의 그것인데 그에게 교육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지핀 것은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였다고 스스로 말한다. 지구촌의 사랑을 받아온 어프렌티스는 이미 6번째 시즌에 접어들어 있다. 세계 전역의 젊은이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10여 명만을 선발한 다음 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시키고 결국 한 사람을 최종 선택하여 실제로 트럼프 그룹에서 채용하게 되는 TV쇼이다. 트럼프는 이 쇼를 직접 호스트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충고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여기서 자극을 받아 한편으로 트럼프 대학교를 건립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는 일찍이 전작에서 볼 수 없었던 진중함과 경험을 전수하는 자의 따사로운 마음이 페이지마다 묻어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나는 정력적으로 일하려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일에 열의와 정열을 쏟아붓기 때문에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의 열정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
자신의 일을 가장 훌륭하게 성취하려는 동기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성공, 그게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지 상관없다. 오래오래 지속되는 성공을 이룩하려면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든가 아니면 기껏해야 시답지 않은 성과를 보게 될 뿐이다. 여러분의 삶이 혹은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스스로를 완전히 던져 넣으려면, 그리하여 최고의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해야만 한다. 열정은 동기를 부여한다. 열정적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열정이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 만들 장애물을 만나도 그들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낸다. 그들의 열정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 모멘텀이 그들로 하여금 불굴의 의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제대로 성공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추적해보자. 언제나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아무리 해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딱히 뭐라 꼬집을 수 없이 생각이 떠돌 때면 무엇을 꿈꾸거나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나를 매혹시키는 건 뭐지?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것은 뭘까? 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울릴 거라고 제안하거나 고집하는 커리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설사 보수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해볼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단지 돈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지는 말라. 더구나 당신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엔 결코 그래선 안 된다. 설사 돈을 번다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열정의 결핍을 돈이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 조만간 깨달을 테니까 말이다. 열정 때문에 고생문이 열릴 수도 있다. 열정이란 놈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 열정은 어마어마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여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알아차리는 결함을 못 보게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열정이란 부정적이 아니라 훨씬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것을 일컬어 조절된 열정을 갖는다고 부르겠다. 그렇게 조절된 열정이란 굉장한 자산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열광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주변 분들에게서 객관적인 충고를 얻자. 솔직하고 객관적이며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여러분이 듣고 싶은 충고가 아니라도 그래야 한다. 실제 그 일을 할 것인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니까. 열정이란 어려움이나 소위 불가능이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려면 열정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당신을 풀죽게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결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겠죠. 단호해지세요. 무언가 이룩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와 침을 흘리도록 목표를 높게 정하라.
내가 맨해튼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겠노라고 결심했을 때 아버님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다. 당신께서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거기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다. 그러나 맨해튼에 입성하는 것은 나의 오랜 목표였다. 맨해튼이야말로 비즈니스와 문화, 사회의 측면에서 세계의 진원지가 아닌가. 맨해튼은 센터 스테이지였고 내가 이름을 떨치고 싶은 것도 바로 맨해튼에서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내가 맨해튼의 자리를 잡고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나는 아버지한테 나의 비전을 설명해 드렸다. 나는 트럼프 타워를 땅 건물들과 구분짓게 될 대담하고도 아름다우며 창의적인 유리와 청동의 외관을 그려 보여드렸다. 이번에도 아버님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다. 나한테는 언제나 벽돌이면 충분했는데 어째서 넌 유리며 청동이라야 한단 말이냐.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립하고 싶다고 차근차근 설명드렸다. 전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마천루를 짓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눈부시며 모두가 칭송하는 명승지를 만들고 싶다고요. 게다가 이 건물엔 저의 이름을 붙일 것이고 따라서 이 건물은 저를 대표하게 될 테니까 이 건물은 특별해야 해요. 뉴욕 사람들이 여태껏 봐왔던 그 어느 건물보다도 각별히 빼어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마침내 트럼프 타워가 떠들썩한 호평 속에 준공되고 뉴욕의 명물 자리로 잡게 되자 사람들이 나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돕는 자문단은 트럼프 타워의 로비에다 멋들어진 그림들을 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나도 아름다운 예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어딘지 낡아빠진 데다 독창성도 없는 걸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 대신 폭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폭포는 높이가 24m였고 설치하는데 200만 달러나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장관이었고 누가 봐도 매혹적이었다. 물론 이 폭포는 뉴욕의 중요한 명물이 되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로비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채웠더라면 이토록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고 그만큼 목표를 높게 설정했던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럴 것이고 종종 건전한 충고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내 자신의 비전과 독창성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더 크고 더 대담하고 더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펼침으로써 나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스타일과 넓이와 깊이와 규모로 가득한 모험.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우, 와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어느 누구의 예상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말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 기준을 밝혀내어 그것을 따라가자. 여러분 스스로를 얼렁뚱땅 속이지 말자. 인생이 높이뛰기라면 발을 한껏 높이 올리자. 어떤 일을 책임지게 되든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향에 마음을 활짝 열어두라.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 스스로를 고정시키지 말고 언제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최고인지 알아내자.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 지도자, 권위를 가진 사람 등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왜 그들이 최고인가?
무슨 이유로? 그들이 따르는 기준을 배우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라. 수업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도제로서 봉사도 해보고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모든 것을 섭취하고 성장하며 철저하게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전문 분야의 외부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지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접근법, 실행 방법 등을 발견하자. 어떤 일을 떠맡게 되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이 임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의견을 필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 자신을 좀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떨치고 일어나 실행하라. 시작은 작게 해도 좋다. 첫 발자국은 작게 내딛고 한 걸음씩 점점 더 크게 생각하면서 정상을 향해 오르라. 사람들은 도전을 좋아한다. 그건 우리들의 본성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제와 늘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모멘텀을 쌓아 올릴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생각하자. 커다란 보폭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미래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라.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서 서성대지는 말라. 그건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낡아빠진 문제에 집착한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로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쉬웠겠지만 그의 말에는 정말 굉장한 일리가 있다. 크게 생각할 상상력도 능력도 없이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식이란 그저 건축용 블록 같은 것이다. 상상력과 지식을 한데 잘 섞으면 여러분의 크게 생각하기 탱크 속에 어느새 무언가 커다란 것이 들어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더 크고 대담하고 다채로운 분놀림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리낌 없는 마음가짐은 여러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벤처를 시작하기 전 그것이 아직 아이디어 단계일 때 그 벤처의 사이즈, 규모 혹은 범위 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보라. 그게 현실적이냐 혹은 실제로 말이 되느냐 따위는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이 지닌 어떤 아이디어 혹은 그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또 나아갈 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밝혀내라.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을 검토하라. 만일 여러분의 비전을 확대할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비용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점들이 너무 크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 중에서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시행할 것을 고려하라.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자에 꼭꼭 넣어서 보관해두자. 사태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오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내일이면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는 법. 강인해지기 위한 트럼프의 팁. 계획하는 사람이 되자. 어떤 프로젝트를 결심하기 전에 자세하게 검토하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하나하나 계획하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의 사태를 최소화하도록 애쓰라. 어떤 잠재적인 문제라도 너무 사소하다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그냥 묵살하지 말라.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 하나로 인해 떠맡아야 할 가장 커다란 의무, 책임을 현실적으로 평가해보자.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비용을 미래의 가치로 추정하고 여러분이 써야 할 시간과 자원들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라. 문제가 정말 생기거나 프로젝트가 지체될 때 압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두라. 당신에게 유리하게끔 정보를 모으고 사용하라. 여러분이 책임지는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라. 충분한 지식도 없이 어떤 거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건 마치 규칙도 모르면서 이판사판의 포커게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풋내기의 돈쯤은 눈 깜짝할 새 앗아가는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공부하라. 어떤 비즈니스이든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운다면 그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라. 누구나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법. 멍청한 사람 대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멍청이의 돈을 빼앗으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지식의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아는가? 그건 일단 지식을 얻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 중독이 된다는 사실이다. 점차 견문이 넓어짐에 따라 이해력도 개선되고 여러분은 더욱 전문가가 되며 여러분의 관심은 서서히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식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된다. 그들은 조언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을 찾을 터인데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유용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보답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우리는 흥미 만점의 사람이 되는 동시에 만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시작하여 나이와 이룬 업적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자.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날카로운 최첨단의 정신력을 키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돕고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킬 것이다. 대학 다닐 때 나는 틈만 나면 부동산과 저당권 상실 따위에 관해서 읽곤 했다.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고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그랬지 무슨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 힘으로 계속 읽어나갔다. 이러한 나의 가외 공부 덕택에 나는 생애 최초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여기서 내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종잣돈을 벌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것은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내 욕망을 채찍질했다. 나는 그 첫 번째 거래에서 내가 시작했던 패턴을 평생토록 계속했다. 그것은 어떤 벤처에 전념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완전히 연구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는가. 미리 조사하면 덕을 보게 마련. 월스트리트 40번지 트럼프 대학교의 보금자리의 구매에 관심이 생기자 나는 이 건물과 건물 주인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깡그리 연구를 했다. 건물 자체, 그 주변 환경, 시장 상황, 그 외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빠짐없이 모두 공부를 했다. 마침내 그 건물을 구입할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다. 그것은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 갖고 있는 지식을 한데 모으고 최고를 목표로 하는 팀을 만들 때 비로소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일에 접근하며 그 때문에 나의 프로젝트는 눈길을 끄는 장관이 되는 것이다.
넓은 지식과 견문을 갖는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이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움직이므로 이에 뒤지지 않고 보조를 맞춘다는 자체가 도전이다. 이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포기를 의미한다. 포기하지 말자. 무엇이든 가능한 한 배우자. 배운 것을 어느 순간에 안성맞춤으로 편리하게 써먹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배움의 씨앗은 어디에서든 자랄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줄줄이 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프로젝트가 진척되면서 상황을 환하게 알고 있게 된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여기서 소개하겠다. 책이나 신문 기사 혹은 웹사이트 등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자. 그렇게 읽은 것 중에 중요한 정보는 파일을 만들어 두자. 저자라든지 비즈니스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자. 그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그들이 이룬 업적에 관해 배우자.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저자들, 전문가, 그리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력한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움을 얻자. 혹시 이들 전문가들이 수시로 참석하는 회의나 모임 혹은 다른 행사 등이 있는지 알아보자.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아서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세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실제로 그 분야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과 투자는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말, 당신 해고야. 누군가를 해고한다는 것은 설사 그게 최악이고 가장 불쾌하고 무능한 얼간이 직원이라 할지라도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상당히 파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파면을 실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게 어려울 수도 있다. 해고당한 직원이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뒤에 남은 동료들 역시 적의를 품을 수 있다.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일은 비즈니스에 구멍을 뚫는 짓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직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도 엄청 들고 사건도 많이 소모하는 채용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비즈니스를 계속 전진시키려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떠나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란 게 워낙 복잡한 조직이어서 다수의 업무 수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기단한 체인의 연결고리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만족스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으며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기. 직원의 해고에는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까 합당한 고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면 안 된다. 해고당한 피고용자는 종종 불평을 품고 예전 고용주를 고소하기도 하며 더러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손해배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피고용자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내규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 규칙을 철두철미 지키라. 고용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해고에 대한 내규와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여러분이 만든 것을 검토하게 하라.
이는 비용이 든 만큼 가치를 바라는 하나의 투자에 간주해야 할 것이다. 법정 소송에 한 번이라도 휘말리면 설사 여러분이 승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리멸렬이 될 수 있고 변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게다가 만일 패소한다면 사업이 끝장나는 경우가까지 있을 수 있다. 직원의 해고는 중요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결정이다.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가지를 쳐주면 나무를 살리는 경우도 있다. 주의하라. 화가 났을 때라든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해고하면 안 된다. 피고용자의 미끼에 걸려들어 여러분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당장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한다. 다른 데로 가서 냉정을 찾으라. 완전히 냉정을 되찾으면 그때 누군가 객관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의논하는 게 좋다. 해고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라. 직원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폭발하지 말라. 어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직원과 단 둘이서 여러분의 감정을 대화로 전달하는 게 좋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다른 직원들까지 지켜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라. 어떤 직원과 따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 걱정이 되는 경우엔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 합석하도록 하라. 필요하면 그냥 일어서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무실이 아니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라. 피고용자의 계약 만료 회의에서는 논쟁이나 말다툼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공손하고 예절 바르고 사무적으로 대하라. 상대방이 불쾌한 심정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정중하게 말하되 그 직원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공하라. 꼭 누군가를 해고해야 한다면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문제점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에게 더 빨리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진다. 피고용자들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력한 리더라는 징표이다. 성과가 시원찮은 직원의 경우 혹시 추가 훈련이나 보조 장비나 임무의 변경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인지 살펴보라. 만약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직원을 만나서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그 기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달라고 하라. 여러분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게 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꼬집어 말해주라.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직원은 해고당할 것이라는 걸 애두르지 말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는 말한 대로 수행하라. 해고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상황을 논의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회사 외부에 있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건전한 충고를 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객관적이라고 믿는다면 그에게 부탁을 해도 좋겠다. 전화로 여러분에게 훌륭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 중 누가 가장 좋은 판단을 할 것인가? 누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가장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것인가? 몇몇 사람을 골라 리스트를 만들고 처음 사람이 안 될 때는 곧바로 리스트의 다음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실행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배운다. 결국 실행에서 드러난다. 책으로 배운 지식은 풍부한데 진짜 세상에 막닥뜨리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화나면서도 자신이 늘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룰 줄을 모른다. 우리는 대단히 교육을 많이 받은 후보들과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팀을 경쟁시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TV쇼 어프렌티스 중의 한 시즌을 만든 적이 있다. 이 두 팀이 어떤 성과를 이룩했는지 조사를 했을 때 우리는 성공의 열쇠가 교육이 아니고 경험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경험이란 행동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여기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지식의 바탕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즉, 그 지식을 이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그렇다고 그 모든 게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위험도 없으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란 거의 없는 법.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해야만 한다. 마냥 안전하게 가지는 말라.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물론 해야 하며 내가 얼마 정도를 잃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물론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도 없지 않다. 대개의 일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양상을 띠게 된다. 골프는 수월하고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면 완전히 다르다. 갑자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감행하기 전에는 과소평가하지 말라. 프로들은 어떤 움직임이라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정말 수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프로들이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보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회를 갈고 닦으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떤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일선에서 뛰어야만 한다. 경험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실제로 행함으로서만, 자주 행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꿈도 꾸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계획도 세울지 모르나 끝내 그들의 돈과 노력을 내거는 바로 그 중요한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설사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배운다. 얼음 위에서 엉덩방아를 찍어 본 적이 없는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 그런 건 예전에도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스케이트 선수는 그저 지켜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음을 지치는 것과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움직임에 정통하게 되는 법이다. 도전해볼 만한 일을 스스로 찾으라.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기회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찾아보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보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으니 사람들이 예전에 건드리기 싫어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일이 생겼거나 상황이 변했거나 여러분의 독특한 재능 덕택에 지금은 실행 가능할지도 모른다.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그런 위험을 떠안을 만큼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얼마만큼 도박할 수 있는지 엄격히 한도를 설정하라.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검토하라. 어느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에만 도전해 본다든지 파트너 혹은 공동 경영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덜어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은 인내를 요구하고 행동은 용기를 요구한다. 인내와 용기를 합치면 여러분은 승자가 될 것이다. 이상은 책 내용을 몇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직접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